안녕하십니까. 후티지 브라더스 신발 사장입니다. 바지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드렉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이라기보다는 소개죠. 네, 여기서 이제 FW 소개를 해달라는 뭐 댓글들도 있고, 사실은 드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클래식 남성복 씬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고, 심지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그 순간에도 막 솔드아웃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브랜드긴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를 그 한국에서 전개하는 입장에서 이 새로운 시즌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해봤죠. 드렉스가 또 요즘 약간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드랍식으로 좀 변경을 했어요. 컬렉션 맞아요. 소개하는 거를. 맞아요. 이 클래식 브랜드도 젊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보통은 이제 패션 브랜드라는 게 1년에 딱 2번 런칭을 하잖아요, 컬렉션을. 맞아요. 그래서 뭐 가을 겨울 컬렉션을 쭉 보여주고 그냥 그걸로 이제 6개월 동안 판매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세일이 들어오고 이런 사이클을 타는데, 드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랍식으로 컬렉션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벌써 이제 클럽 컬렉션이 세 개째가 나왔죠. 올해 가을 겨울 시즌을 준비하러 올해 초에 그 영국 본사에 가서 그 바행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할지에 대해서 새로운 좀 전략을 좀 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드롭 방식이라고 하죠. 이게 예전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SS랑 FW로 딱 반으로 나눠서 그걸 1년 전에 보여주죠. 전해에 6월 달 정도가 처음 이제 오픈을 시작해서 한 8월까지 바행을 마치면 그 숫자를 가지고서 막 만들어서 1월 달 정도에 전 세계 매장으로 이제 뿌려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패션 의류 브랜드의 그런 사이클이었는데, 많은 브랜드들이 드롭 방식으로 또 많이 시도를 하고 뭐 한 몇 달 후에 컬렉션을 보고 이제 바행을 결정을 해서 전개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긴 합니다. 네. 동대문 시스템, Say Now Buy Now 제일 잘하지. 그런 창작,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네. 근데 어쨌든 스피드로 봤을 때는 동대문이 See Now Buy Now 컨셉의 시스템은 제일 잘 구축돼 있긴 해요. 한국은 좀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컬렉션이 얹혀지면 완벽해지는 거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드렉스도 이런 드랍 방식으로 짧게 나누고 이렇게 좀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되게 젊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20년도 FW, AW죠. 영국이니까. 이 컬렉션의 어떤 특장점을 AW 컬렉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죠, 그렇죠. 컬렉션 3.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드렉스 도산 매장에 심지어 다 도착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이제 매주 조금씩 물건들이 오고 있는데, 먼저 룩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봐요. 이번에도 제임스 줄스 아저씨가 모델을 해주셨죠. 드렉스의 현재 인기의 약간 촉매제 같은 역할. 했었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7년도 컬렉션이었나요? 그때쯤 룩북에서 그 인디안 아저씨랑 같이 룩북에 출연했는데, 그 시즌 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했어요. 룩북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게 요즘 시대에도 룩북의 이미지만으로도 브랜드가 갑자기 뜰 수 있구나, 약간 그런 좀 놀라움을 가졌던 이제 그런 룩북이고 모델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드렉스의 룩북은 전통적 개념의 패션 브랜드 룩북이라기보다는 약간 인스타그램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해서 찍은 룩북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거의 시대, 그 당시 트렌드의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미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게끔 만들어줬다고 할까? 그러고 나서는 또 너무 인기가 좋아지니까 룩북이 조금 인기가 있던 룩북도 있고, 조금 괜찮았던 것, 그러니까 좀 떨어졌던 것도 있고,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오시는 고객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제이슨 줄스를 좀 계속 써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잘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이미지를 사람이 하면 좀 그래요. 고착화되는 게 있고, 이미지가 너무 하나에 고정이 되면 그 브랜드 자체를 보지를 못하고 제이슨 줄스가 드렉스가 돼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그 고민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이제 컬렉션이 생기면
제이슨 주스를 또 이렇게 가끔씩 불러다가 다시 옷을 입히곤 하죠. 예한 씨는 모델도 아니잖아요. 모델이 아닙니다. 그냥 표현하면 아티스트, 좋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 한량. 네. 되게 기본적으로 되게 이렇게 이런 의상이랑 아트랑 이쪽에 좀 재능 있으신 분인 것 같고. 정확하게 하는 게 뭐야? 나는 무슨 작가라고도 하고 브랜드 디렉터라고도 하고 뭐. 아 그래요? 근데 보통 그렇게 좀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 사람은 한량일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근데 아저씨가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그냥 평소에도 이래요. 되게 사는 것 자체가 이분이 원래 영국 이제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남미 사람인가 그래서 지금 남미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멋있네. 멋있어요. 그게 한량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그쵸. 되게 좋은 롤 모델이에요. 음. 드렉스의 모델로도 손색이 없고 이 전문 모델도 아니면서 일반인 느낌도 나지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좋은 아저씨가 공간인 갖고 것 있는 그 바이브가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 한량 사실 한량이 제일 멋있습니다, 남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번 시즌의 어떤 키 포인트 아이템, 네. 이번 컬렉션의 뭐 특장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AW의 첫 주자로는 지금 저희 둘 다 입고 있는 립스탑 원단. 예.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상 이렇게 일본 거를 얘기를 하면 좀 언짢아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일본의 원단은 사실은 기술력이 많이 좋죠.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제 립스탑 원단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런 그 정글 퍼티그 자켓,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게임스 블레이저 이런 류를 컬러별로 벌렸죠. 이런 게임스 블레이저 같은 이제 자켓이 나오는 이유도 이게 포멀과 어떤 캐주얼의 중간 지점을 자꾸 찾아가서 남자들한테 제안을 해주려는 드레이스의 어떤 움직임, 요즘 세태를 반영한 그리고 이런 이제 정글 퍼티그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사실 정글 퍼티그는 남성복에서는 굉장히 인기의 아이템이고 수많은 브랜드들이 복각을 하고 하는 여전히 뭐 빈티지 샵에서도 여전히 인기에 그렇죠? 팔리는 네. 그런 아이템이죠. 저희 채널 보시는 회원님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죠. 정글 퍼티그 하면은 뭐 저희보다 뭐 세대별 특징이라든가 뭐 디테일 너무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맞아요. 드렉스가 이제 정글 퍼티그를 건드렸어요. 네, 이 정글 퍼티그를 소개하면서 이 그 홈페이지에 또 이 디렉터가 쓴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베트남 전쟁이라는 그 시대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참전할 때 군인들이 입었던 유니폼인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히피 운동이나 반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학생들이 이거를 또 걸치고 입은 거죠. 그렇죠. 네, 그 뭐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자켓을 걸친다거나 이걸 또 염색해서 입는다거나 뭐 엄청나게 많은 헐리우드 남자 배우들도 이걸 많이 입고 나왔었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되게 문화적으로 아이코닉한 어떤 아이템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거 뭐 벌써 지금 이거 없지 않아요? 네, 1차 입고분은 지금 거의 다 판매가 됐고 이게 뭐 엄청나게 또 인기가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뭐 소개를 드리는 와중에도 뭐 너무 죄송하지만 구매를 못 하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드렉스만의 약간의 디테일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약간은 만졌는데 거의 그냥 오리지널 그 정글 퍼티그의 어떤 사양을 그대로 충실하게 재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것 같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효율도 좋고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정글 퍼티그는. 맞아요. 네. 그냥 뭐 약간 그런 회색 바지에도 회색 바지에 구두를 신으면 출근도 할 수 있고, 네. 네, 뭐 청바지에 입으면 뭐 그냥 찰떡이고, 그렇죠. 뭐 뭐 반바지에 저도 입어도 되고, 네. 뭐 사실은 막 입을 수 있습니다, 위에 자켓을.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그 립스탑 원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격자 무늬가 들어가서 립스탑이 뭐냐면 안 찢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격자 무늬를 넣어서 짠 원단인데 강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되게 얇게 잘 만들어져 있어갖고서는 이게 이제 지금 요런 때 심지어 여름부터 네, 가을 넘어가는 간절기에 입기 진짜 좋고, 안에 이제 그 점퍼, 이제 니트 이런 스웨터 같은 거 입으면 중간에 뭐 가을 정도까지도 입을 수 입을 있고. 수 있고 안에 뭐 약간 얇은 다운 같은 거 이제 안에 레이어드 하셔도 충분히 굉장히 네, 활용도가 높은 자켓입니다. 우리나라 군복도 여름 하복에 나오면서 립스탑으로 나오죠. 아 그래요? 나 요즘 군복은 잘 모르겠어. 아, 그래. 저도 잘 모릅니다. 옛날 사람이라
네. 제가 언뜻 본 것 같아요. 이게 하복이 저희 때는 하복이 없었는데 없지. 우리는 다 그냥 없지. 트윌이었던 것 같은데, 그지.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 그렇구나. 립스탑으로 맞네. 바뀌었어요. 하복이. 우리나라도 좋아졌어요. 네. 사실 이거 저도 지금 신발 사장 거 빌려 입고 있는 거라 저도 제 사이즈를 사러 갔더니 이미 다 팔리고 없더라고. 두 번째 지금 입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드레익스 룩북 보시면은 그 자기네 컬렉션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랑 결합시켜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뭐 사실 네.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고 근데 재밌는데 좀 저희가, 귀찮으실 수 있으니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글 퍼티그를 드레익스가 막 만들고 이런 지금 신발 사장이 입은 마크 2 이런 자켓을 만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인 드레스다운 캐주얼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탕피실 런웨이를 이제 하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피드백이 있으시거든요. 그 이렇게 입는 게 저희 탕비실 언어인데 아니, 넥타이도 하고 막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뭔가 이렇게 갖춰 입으면 요즘 세상에는 뭔가 과한 거야. 나 혼자 그러고 다니면 되게 뻘쭘하거든요. 그렇지. 그건 그걸 그렇지. 그걸 뭐 이렇게 남들의 시선을 다 의식하지 않고 나 혼자 멋있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거는 멋있는데 멋있지. 근데 분위기가 사실은 이게 힘든 분위기거든. 그렇지. 네. 근데 이거를 드렉스에 있는 이 에디토리얼 블로그에도 똑같이 써놨어요. 너가 소속되어 있는 그 방에서 제일 옷을 잘 입어서 뻘쭘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아이템들이다라고 이런 설명들을 해주는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도 근데 너가 그걸 원하면 우리는 풀리 서포트 해주겠다. 그렇지, 그렇지. 너는 드렉스의 풀 서포트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령 뭐 이제 친구들 모임을 갔는데 나만 그런 맞춤 정장에 그렇지. 셔츠에 타이에 딱 멋있는 포켓스퀘어 꽂고 막 구두를 신고 딱 머리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간 상황을 묘사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이게 유럽에 가보면 확실히 서울보다는 런던이 훨씬 더 양복 입은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도 그렇지. 그런데도 심지어 이거를 남성복을 이렇게 타이를 뭐 지금 벌써 몇 년이야 50년 동안 만든 회사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이게 엄청난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패션 업계 사람들이 모이면 남성복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래도 다 저녁에 만나면 자켓은 다 입고 나오거든요, 셔츠에. 근데 그게 이 친구들도 이 친구의 그냥 개인 모임 이런 데 가면 이제 막 천방 막 혼자 자켓 입고 있고 거기도 이제 직업이 다른 사람 티셔츠 바람으로 오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지, 사실은. 삐띠어머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남성복 하는 사람들 분풀이 산풀이 하는 무슨 저 장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껏 그냥. 이게 이렇게 환영받고 그럼. 이렇게 막 꾸미면 꾸밀수록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말도 걸어주고 그렇지. 박수도 인정도 쳐주고 역시 너는 뭐 동질감도 느끼고. 그렇죠. 서로 그래 막 사진도 찍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식당 가도 막 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무슨 테마파크 온 것처럼 테마파크지. 남성복 테마파크지. 한 식당 안에 다 그러고 있으면은 괜찮거든요, 분위기가 또. 재밌지. 재밌어요. 되게 그 서로 안목의 약속을 하고 오는 거지. 그렇지. 풀리 드레스 최대한 꾸미고 자기 스타일대로 막.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점점 캐주얼해지는 세상에 대한 드레익스의 어떤 솔루션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다고 막 너무 후줄근하면 보기 싫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래도 힘은 빼되 어떤 멋있으면 좀 잃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컬렉션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또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마이클 힐의 그런 연령대랑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마이클 힐이 저랑 거의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이 때는 90년대 힙합이라는 미국 문화를 다 같이 향유를 했던 그렇지. 세대고 그 과거 아버지들의 그런 아주 클래식한 그 맞춤 스트에 대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저희 아버지 있었지. 세대는 다 맞춰서 입으셨었거든요. 한 여름에도 다 여름 원단으로 양복을 해 입고 막 그렇게 바람 들어오는 구두도 신고 어쨌든 머리 기름으로 머리도 쫙 넘기고 다니시고 무조건 넥타이 하고 다니고 다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 댄디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긴 했었던 것 같아. 그렇죠. 대한민국 남성들한테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한 9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뭔가 그 성인 남성복의 그런 이제 기준들이 되게 많이 뒤바뀌긴 한 무너졌지? 거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나이에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그 클래식 플러스 패션이라는 거를 약간 동시에 다 믹스해서 받아들인 세대. 사실은 저희도 그런 90년대에는 완전히 힙합으로도 하고 다니고 막 폴로도 입고 뭐 명품 같은 것도 좋아하고 막 다 뒤섞였었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좋아하고 그치. 한 번씩 그러다가 이제 이런 비스포크 뭐 장인이 만든다는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좋아하고 이거를 다 해본 세대라서 이게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약간 좀 그런 욕망들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이클 힐도 보면은 옛날에 저희가 처음 거래할 때 한 2, 3년 전 그때 보면은 그 삐띠엄모에서 넥타이 오더 받을 때 보면은 정장 안 입고 있었거든요. 그치. 자켓 안 입고 있고 이런 좀 스포츠 자켓 이런 류를 많이 입었었어요. 캐주얼한 자켓을. 아마 마이클 힐은 기억 잘 못할 텐데 초창기에 기억해요. 진짜 넥타이만 오더 받을 때, 이 컬렉션 없었을 때 가서 이제 넥타이 오더하면은 맨날 보면은 많이 보였던 게 엔지니어드 가먼츠 되게 좋아했거든요. 엄청 엔지니어드 가먼츠 베드포드 입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튀었었지. 그 영국 튀었었지. 그 부스들 사이에서 이제 머리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그 금발애가 진저해요. 막 주근깨 있는 남자애가 엔지니어드 가먼츠 딱 입고 막 넥타이 막 오더 받고 쟤는 진짜 옷 입는 거 좋아하는 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취향과 열망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런 컬렉션에 다 나타나는 게 아닌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프리즘을 거쳐서 사실은 게임스 블레이저가 언젠가는 나오겠구나라는 사실은 상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한 2, 3년 전 컬렉션에도 이게 자기네가 직접 디자인한 건 아니고 그런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 개념으로 이렇게 헌팅 자켓 개념으로도 나오고 약간 이런 캐주얼 자켓에 대한 그 본인의 그 욕망이랄까 이런 것들은 컬렉션에 조금씩 좀 힌트를 계속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준비 끝에 지난 시즌부터 게임스 블레이저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서 이게 마크 1, 2 이번 시즌에 3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드디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같은 시대에 같은 옷을 막 많이 입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반가워서 사실 저는 이거를 막 색깔별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이 입고 제가 전에도 뭐 이런 셋업 스투 편에도 계속 얘기는 했지만 이런 캐주얼한 원단으로 만든 위아래 같은 원단으로 만든 셋업 개념의 수트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정말 활용도가 좋아서 그렇죠. 얘는 진짜 티셔츠랑 입으면 캐주얼이 되고 이 셔츠에 타이를 하면은 정장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는. 또 이거를 뭐 결혼식 같은 데 입고 가면은 혼자 되게 너무 거칠게 입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캐주얼하지만 평상시에 입기에는 가장 이 접점에 있는 스타일이 아닌가? 이상적이죠. 예. 그래서 뭐 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랑 같이 반바지에 입어도 괜찮고 물 빠진 청바지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런 양복 바지 같은 게 회색 이제 슬랙스라고 하는 회색 울바지 같은 데다가 신으면은 또 되게 좀 포멀해 보이고. 오늘 둘 다 타이를 안 메고 왔는데 사실 여기다가 넥타이 하면은 니트 타이 같은 거 메고 그냥 이렇게 이거 하나 걸쳐도 그럼 되게 사무실 뭐 이런 포멀한 직업인 사람처럼 또 블레이저 보여요. 대용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게임스 블레이저가 또 뭔가 이 역할에 맞는 리스트탑이라는 되게 실용적인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많이 보시는 분들은 보겠지만 유틸리테리안 이제 뭐 옷이다. 그래서 이걸 입고 뭐 작업을 해도 되고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된다. 뭐 이런 표현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입을 수 있다라는 개념에 이제 이 블레이저랑 바지가 나와서 사실은 너무 이거는 이번 그 드롭에 주목해서 보실만 하고요.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게임스 블레이저 마크 4도 나옵니다. 아마 내년 초 정도. 그걸 얘기해도 돼요? 아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안 되나? 뭐 근데 어차피 나올 건데 뭐. 4까지만 얘기하고 뭔지 얘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네. 그 티저. 그래 이제 그래서 게임스 블레이저를 얘기를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이제 다음 보실 룩은 그 게임스 블레이저 마크 3. 네. 저는
이거 바잉할 때 이게 사실은 바잉하는 시점에서 컬렉션이 다 이렇게 샘플로 다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게임스 블레이저 마크 3는 제가 그 런던 쇼룸에서 못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소량을 이제 그냥 오더를 해놨는데 바잉 실패. 더블 자켓이라 그래가지고 완전 바잉 더블은 또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봤는데 막 오 이거는 너무 이쁜 거야. 이거는 막 내가 상상했던 그런 자켓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비스포크 양복도 많이 이제 입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은 정말 좀 원래는 이제 복싱 역사로 보면은 더 캐주얼한 쪽에 속하는 패턴이긴 한데 이게 이제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이게 서양 사회에서도 싱글이랑 더블이랑 어느 게 더 좀 포멀해 보이냐라고 하면 더블이죠. 네, 더블이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앤더슨 셰퍼드에서도 더블 자켓, 더 포멀한 걸 원하면 더블 자켓을 하고 편해 보이려면 싱글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싱글은 앞에 이렇게 오픈하고 입는 경우가 많지만 더블은 이게 무조건 이렇게 여며지기 때문에 오픈을 하면 옷이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닐 때는 웬만하면 이거를 단추를 잠그게 돼서 이게 이제 앞에를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차려입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고 뭐 라펠도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넓게 가려지고 버튼이 이제 여러 개가 한 6개 정도가 보이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장식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뭐 저희 업계에서나 있고 매장에나 서 있고 이래야지 더블 자켓 입고 있는 게 안 어색하지. 더블 자켓을 입은 채로 이제 다른 동네를 또 가고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혼자 동동 뜨고 완전 진짜 무슨 원숭이처럼 되는 거죠. 근데 아니 근데 그런 이런 생각은 또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어차피 쟤네들도 그러잖아. 뭐 걔네 누구야? 드레이스도 그러잖아. 더블 자켓 그 마크 3가 탄생 배경이에요 이게. 그건 그렇지. 더블 자켓을 캐주얼하게 풀어내서 안 어색하게 입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자라고 해서 나온 게 마크 3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가 결과물이 아주 좋지. 진짜 잘 만든 거지. 보면은 디테일 얘기하면은 이 포켓에 요 이제 사실 패턴의 그 구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포켓 스퀘어 들어가는 앞 포켓을 따로 이렇게 붙이거나 안에 이제 그냥 안에 공간만 만들어 놓는데 여기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쪽은 이렇게 펜이 쏙 들어갈 만한 공간이고 하나는 지금 좁은 공간이라서 이런 그런 디테일도 재밌고 앞에서 보면은 그냥 더블 자켓 같은데 이제 어깨 요 스티치나 그 다음에 이런 옆에 패턴 등 같은 데도 이제 트임도 없고 그냥 이렇게 통짜 자켓으로 돼 있고 특히 소매가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버튼이 없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버튼이 덜 보이면 확실히 되게 캐주얼해 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접어 입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소재도 그렇고. 네, 소재도 이제 지금 시즌에 맞게 아이리시 리넨을 써가지고 더운 여름부터 이제 가을 정도 초가을까지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물론 제작을 해놨죠. 현대 스포티한 캐주얼함에다가 빗대면은 이것도 굉장히 멋내 보이는 옷이긴 하지만 실제 어떤 테일러링 개념의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에 비하면은 아주 캐주얼하게 잘 만들었다. 그렇죠. 그냥 뭐 소재만 바꾸고 뭐 이렇게 뭐 컨스트럭션만 없애고 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런 디테일들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딱 아주 그 두 개의 하이브리드를 되게 잘 창조해냈다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얘도 재밌는 게 이게 옷을 입다 보면은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게 되게 정통 그 테일러링에 근거한 자켓을 한번 입으면 바지를 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지가 너무 캐주얼하거나 이 실루엣이 안 맞으면은 안 어울려서 많이 입게 돼요. 근데 이 게임스 블레이저 마크 3를 딱 입어보면 정말 바지의 그런 그 가용성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껴서 너무 좋죠. 그러면 그냥 정말 자켓 하나 사놓으면 그냥 매일 입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바지 더 샀잖아. 저는 그래서 바지를 계속 사죠. 이 사람 또 신발 사장 그런다고 또 거기 맞춰서 바지를 또 더 샀어요. 심지어 뭐 조용히 일본에 있는 조용하라고 조용하고 아무튼 네. 네 그런 되게 매력적인 그 더블 자켓이 캐주얼한 더블 자켓이 탄생했다. 그 첫 선을 보이는 컬렉션이 이번 컬렉션 3. 네.
드롭이 되겠다. 게임스 블레이저도 막 지금 품절이 막 되고 있는데 게임스 블레이저 마크 3도 그 이 아이랑 함께 소량 이제 다시 재입고가 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초어 자켓이라 그러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워크 자켓으로 편에도 계속 반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드레익스가 원래 그 초어 자켓이라고 하는 거는 뭐 프랑스에서 이제 기원이 돼가지고 뭐 빈티지에서도 되게 매니아들이 많고 사실 어느 브랜드에도 다 나오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게 왜 드레익스가 약간 드레익스 버전으로 나오면 왜 다 더 주목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드레익스의 초어 자켓도 어느 정도의 그 팬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레벨까지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 시즌마다 이런 소재랑 뭐 버튼의 디테일만 바꿔서 계속 나오는데 매 시즌마다 굉장히 인기가 이제 많게 거의 다 솔드아웃이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 이번 드롭에 같이 이제 출시가 됐던 게 항상 이거는 좀 이제 메인 라인에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긴 했어요. 그 스웨이드 초어라고 그 라이닝이 없는 그냥 이렇게 가죽 스웨이드의 혹겹으로 초어 자켓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그것도 끝났잖아. 거의 끝났죠. 근데 그 러스트라고 하는 이제 미디엄 브라운 스웨이드가 인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다크 브라운, 이제 다크 브라운 스웨이드는 조금 더 날씨가 추워지면은 느낌이 잘 맞고 사실 저희는 바행을 못했어요. 지난 시즌에 했다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블루 스웨이드.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설명이 아주 기가 막힌 게 스웨이드로 그 블루드 트레베이를 표현했다. 그거를 바잉할 때 얘기 좀 해주지 이 자식이. 나중에 룩북에만 써요 또. 나중에 갖다 붙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블루 스웨이드를 얘기 들으면 또 되게 사고 싶어. 침 나오네. 되게 사고 싶은데 저희는 일단은 도산은 없습니다. 근데 공홈에서 이제 다 직구를 할 수 있게끔 다 시스템을 해놨으니까 그냥 한국 그 국기 고르셔서 직구하시면은 그 관세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배송비랑 해서 집으로 금방 오거든요. 한 며칠 만에 와요. 저 사시라고. 근데 그 스웨이드 초어 자켓의 매력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네. 네.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비싸죠. 왜냐면 이제 통 가죽이니까 뭐 이게 구두에 들어가는 가죽 양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켓도 엉덩이를 가리는 자켓이니까. 근데 스웨이드 자켓은 그 존재감이 뭐 엄청나죠. 일단 네. 그거 하나만 걸치면 다 끝나. 네. 그냥 완전 럭셔리지 뭐. 럭셔리죠. 대박 멋있어 보이지. 네. 그리고 이게 좀 점퍼라고 하는 이런 스웨터랑 셔츠랑 또 겹쳐 입으면은 또 멋있지. 조금 약간 선선할 때도 충분히 입을 수 있고 사실은 보온성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원단보다 패브릭보다는 가죽의 두께감 때문에 조금 더 바람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당연히 더울 때 입으면 훨씬 덥지만 추울 때 아주 따뜻하진 않아요. 근데 가죽 자켓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죽 자켓. 근데 멋이 있고 그런 이제 겹쳐 입었을 때 보온성이 좀 좋다. 그리고 훨씬 되게 이제 부자 아저씨 같은 느낌을 내기 아주 제격인 아이템이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스웨이드 초어 자켓도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셔츠로 셔츠는 뭐 여기도 이제 셔츠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셔츠가 점점 더 좋아지고 컬렉션이 막 더 커지는데 이번 드롭에서 주목할 거는 지금 저도 입고 있지만 펀 옥스포드 셔츠 이전에는 포플린으로 만들어서 색감이 더 비비드했다고 하면 이번 시즌에는 지금 매장에 있는 건 제가 입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솔리드 컬러의 파스텔 톤 그 옥스포드 셔츠의 원단을 이렇게 다 쪼개서 여러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인기가 좋아서 이제 사이즈가 많이 이제 품절이 됐고 예, 보통 이걸 크레이지 패턴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펀 셔츠라고 펀 셔츠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크레이지보단 펀이 더 좋죠. 재밌고 좀 발랄하고. 그래서 저희가 입은 거는 이제 곧 도착을 할 겁니다. 이거는 컬렉션 2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요즘에 계속 몇 화 연속으로 쓰고 있는 이 드레익스 볼캡. 네. 네, 이것도 굉장히 뜨겁죠.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서 조금 더 추가 물량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다음 좀 기다려 주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드레이스 관련돼서 제일 빠른 정보를 보시려면
그 카카오 프렌즈에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이제 카카오 그 친구 네. 찾는 그 돋보기에다가 네. 드레익스라고 치시면은 풀친을 맺어주시면 드레익스 도산 계정이 네. 뜨거든요. 그 풀친을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상품이 들어오거나 뭐 세일 정보가 있거나 이랬을 때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채널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친구 맺기를 해주셔서 그 정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총평하고 끝낼까요? 매번 컬렉션이 거듭할수록 이건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좋아진다. 저한테는 이제 같이 뭐 거래하는 파트너고 또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좀 보면 이제는 너무 잘해서 이제 더 좋아지기 어려울 것 같아. 이제 더 안 멋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사실은 솔직히 막 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오 이것도 하네 저것도 하네 오 이것도 어떻게 했지? 이런 게 매 이제 바잉할 때마다 계속 느껴지니까 이제 막 기다려지는 수준까지 됐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심정이긴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크리틱한 면으로 좀 이거를 평을 해보자면 난 그 마이클 힐이 이제 그 디렉터를 맡고 나서 이걸 토탈 브랜드로 전개를 하면서 지금 몇 년째죠? 한 4, 5년 됐어요. 네, 시즌이 뭐 이제 거의 한 10개 시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초창기에는 약간 비기너스 럭 같은 것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기 되게 쉬운 환경? 첫 초창기 컬렉션이니까 그래서 한번 빡 잘 치고 들어왔다가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을 막 늘어놓는 시기가 잠깐 있었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막 이것도 건들고 저것도 건들고 막 이러다가 요즘에는 비로소 올해 컬렉션을 보면은 정돈이 되기 시작했구나. 이게 뭔가 자기 컬러를 정말 찾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크리틱보다는 되게 돌려 칭찬하기 같은 느낌. 크리틱은 크리틱이지. 왜냐면 그 동안에는 사실 약간의 난 그런 게 약간 나만 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하고 싶은 건 많고 뭔가 잘 정돈이 안 되는 느낌은 좀 있었고. 그랬지. 이게 너무 방대하게 벌리네라는 좀 불안감이 좀 있었죠 저희도. 앞으로 좀 더 드레익스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 마이클 힐의 디렉션이 좀 궁금하네요. 네네. 근데 이거 마크 시리즈 마크 2, 마크 3 좋습니다. 게임스 시리즈. 블레이저 좋습니다. 네, 진짜 명작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드레익스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더 뭐 문의를 계속 해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 네. 거고요. 네, 그 드레익스의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풀친 맺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시죠.